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복합 쇼핑몰과 5성급 호텔 등이 들어서는 옛 전남 일신방직 개발 사업에 공공기여안이 타결되면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5성급 호텔 등이 들어서는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안이 타결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셈인데요. 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축구장 40개 크기의 옛 전방 일신방직. 이곳에 복합 쇼핑몰 더 현대와 4천여 세대의 주상 복합단지, 특급 호텔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사업자인 휴먼홀딩스 측은 공공기여량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때 땅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얼마나 광주시에 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1년간의 협상 끝에 조례를 바탕으로 54.45%를 광주시에 반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거 복합시설은 60%,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은 45% 안팎인데 금액으론 5,899억 원에 달합니다. 협상안이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현대 측과 토지 매각 협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특급 호텔이 들어오는 랜드마크 타워에 대해서도 바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거고.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는 2028년 완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전 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광주시는 수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의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여수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2에서 7cm, 전남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비가 내린다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지난 2017년 버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한 지 6년 만에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에서 탑승 설비가 내려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탑승 공간, 안전장치 등을 법원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m로 하시고 요 뒤에까지 좀 가보세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재판부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버스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현장 검증은 유스퀘어 종합버스 터미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터미널 승하차장 등에서 장애인 탑승 설비를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 2017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탑승 최대치인 휠체어 4대가 타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여 분에 불과하고 국토부 등에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금호고속이 남도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장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터미널에 과연 그렇게 휠체어 리프트 승하차 시설을 갖추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시외 고속버스가 한 대도 없는 금호고속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버스를 개조하는데 5천만 원가량이 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차별을 없애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실현되긴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지난 월요일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역당국이 이번에 빈대가 발견된 동일한 찜질방에서 빈대 확인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빈대가 발견된 목포의 한 찜질방. 닷새 전 방역당국은 이 찜질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대는 당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마다 다 들어가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어가지고. 그런데 당시 빈대 확인 작업에는 방역 전문가들이 빠진 채 공무원들만 투입됐었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찜질방 이용객들이 빈대를 발견했고 사흘 뒤 방역당국이 같은 찜질방에서 빈대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물론 처음 점검을 나갔던 지난 22일 찜질방에 빈대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 시설이었음에도 방역 전문가가 빠진 초동 점검을 했다는 것은 안일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전문 방역 지식이 충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돼요. 빈대 발견 건수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1건의 빈대 관련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진도와 신안, 나주, 목포 등에서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진도의 경우 서로 다른 집에서 빈대가 발견됐음에도 전라남도는 한 건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연관 사례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빈대가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다고 그래서 처분 근거가 없고 처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3일부터 4주 동안을 빈대 방역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한 방역당국. 하지만 방역당국의 초동 조치와 현장 대응 모습은 특별 방역이라는 말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빅그린 산단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건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약속 파기라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결국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직장 어린이집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9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부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MBC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유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거쳐 편성된 직장 어린이집 예산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파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브로커 62살 성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탕모 씨 사건 일부를 무마한 혐의로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고모 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전직 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탁씨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로 서울청 소속 박모 수사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장모 경무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됐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내렸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불황, 세계 전쟁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성과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는 광주의 청년들이 10명 가운데 6명을 넘는 상황인데요. 빈약한 지역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은 대학가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 내 일자리 센터의 문을 두들기지만 그때마다 나오는 건 실망과 한숨뿐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마땅한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문화적으로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광주에서 찾기는 힘들고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삼성과 롯데기아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공개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안 그래도 비좁았던 취업문이 더욱 위축됐습니다. 지방에서 한 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수도권에서 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자리를 이제 뺏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더욱이 올 하반기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긴축 경영이나 경기 악화 요인 때문에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등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청년들에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비해서 8%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 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높이와 입맛에 맞는 기업이 없는 빈약한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쪽 채용 정보도 없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높은 연봉의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더욱이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불황,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전쟁 여파로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예측은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황과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9.3으로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02.3을 기록한 이후 18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돈 수치로 가계 생활 형편과 수입 전망 등 소비자들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취업 기회나 금리 수준 전망도 전달에 비해 각각 3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공약 사항인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정부 사전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사를 진행했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사업계획 반려에 해당하는 재의뢰 결정을 내리면서 타당성 조사가 무산된 겁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인구 3만 5천 명 규모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수시가 개발을 맡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0여억 원. 심사 과정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 계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여수시 자체 재원은 68%, 나머지 32%는 선분양 대금입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택지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자체 재원 비율을 더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고 통합재정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렵다며 자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좀 토지 갖고 있는 거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좀 조속히 분양을 해서 좀 비율을 올리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사전 심사를 맡았던 지방재정공제회 측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사업 계획을 수정해 이르면 내년 1월쯤 정부에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전남 유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대표단을 만나 33차 총회 남중권 개최를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섭니다. 또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회장을 만나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과 이클레이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사직공원 타워 일대 산책로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사직공원 830m 구간에 빛의 숲을 조성하고 어제 점등식과 함께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직 빛의 숲은 총 1시간 코스로 11개의 각기 다른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서 집단 시험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68개가 되는 기생충의 이름을 쓰는 시험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답안이 적힌 쪽지를 보면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징계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 의과대학 1학년은 생물 안에 사는 기생충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치러진 기생충학 학명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명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옮겨 적은 겁니다. 쪽지를 보면서 시험지에 옮겨 적다가 조교에게 그게 발각이 돼서 시험을 감독하던 조교 2명이 9명의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이 시험을 본 학생은 70여 명.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부정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성적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행위한 학생들은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 적고 그거를 되베껴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해당 학교 학생 상벌 세칙에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입니다.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기생충학 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충학 시험 계획서에는 학명 시험과 실습 시험은 성적의 30%가 반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시험 부정행위를 심의했고 징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이 다녀간 뒤 대학 측은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학교에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연중 가장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 도의원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충북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충북도의회. 상임위마다 연일 의회와 현장으로 가며 분주했는데 유독 행정문화위원회만
감사 사흘째부터 이틀 동안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이 목격된 곳은 충주의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정례 회기 중인 평일 낮에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골프를 친 겁니다. 당시 노 위원장의 지역구인 음성군에는 충북 첫 럼피스킨 발생 여파로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했거나 근무 시간 중일 때는 경위를 막론하고 골프를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부적절했다면서도 골프 모임 때문에 감사를 중단한 건 아니라며 지역민들하고 쳤으니 골프도 지역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골프 회동을 다녀온 지 약 2주 뒤 노금식 위원장은 이번엔 해외로 떠났습니다. 지역구인 생극면 이장단에 5박 6일 동남아 여행에 따라간 겁니다. 이때 역시 충청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회기 중이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장단 요청을 받아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 규칙상 도의원은 공무상 국외 출장도 회기 중엔 나갈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전체 회기 일수는 117일, 연중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 휴일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의정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날짜는 더 적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는 날뿐 아니라 의원의 책무를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역할로만 그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한다라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의회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진상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먹거리 이외엔 꼭 필요한 것만 싼 값에 사는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할인 진열대에 소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지만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가격 탓에 선뜻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야채랑 과일 특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애들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최소한만 사고 있어요. 식품 매장과는 달리 의류 매장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새 옷을 사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활비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아끼려고 하는 건 있죠. 대형마트의 매출을 살펴보면 식품을 제외하고는 가전, 의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식품도 9월 추석 탓에 과일과 채소 등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상품, 그중에 값싼 제품만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은 액수, 즉 구매 단가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고물가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국내 민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황형 소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파이터 5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격투게임 유명 선수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간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스트리트파이터 6와 철권 7 종목에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대만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권 스타급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을 노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영상권 기온이 이어지겠지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매우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온도 낮아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목포와 신안, 여수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2에서 7cm, 전남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다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